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취임 전부터 여기저기 민폐만 끼치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 공간 주변 산책로 통제 예고에 벌써부터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5년간 머무를 외교장관 공간 주변 보안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책길 일부 구간 통제까지 예고된 상황에 인근 주민들은 주민으로선 달갑지 않다, 평화롭던 산책이 위압감이 들기 시작했다, 좀 감시당한 기분도 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인수위 측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청와대 열고 매봉산 닫고 도대체 이게 뭐가 나아진 거냐, 더 불통해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건 나뿐이 아닐 거다, 여기에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애초에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저렇게 일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 5년이 걱정된다는 얘기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관련해서 본인을 찍어준 2030 남성들이 반발하자 또다시 추진은 변함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렇게 말장난만 하면서 5년을 질질 끌 겁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일관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러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방금 전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동훈 딸 공동 저자로 전자책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미국 아마존 서점에서 돌연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자책 여러 권이 아마존닷컴에 유료로 판매되다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는 건데, 공동 저자인 전자책 4권이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고 한동훈 딸과 본인이 설립한 단체만 이름을 올린 과학책 2권, 수학 워크북 2권만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이에 준비단 측은 본인들이 한 건 아닌데 각 공저자 측에서 각자 판단하에 이상한 취재 관련한 공격 메일이 많이 와서 각자가 그랬을 수는 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미성년 자녀 문제라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검찰 잣대였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았겠죠. 이렇게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니까 민주시민들 입장에선 한동훈 후보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타파에선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다수 게재,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죠. 약탈적 학술지란 돈만 내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논문 게재해주고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를 뜻한다는 거고요. 한동훈 딸이 논문을 투고한 해외 온라인 학술지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용과 형식이 학술지 논문이라고 보기엔 함량 미달이었고 고등학생 에세이 수준이었는데 이러니 이력서 꾸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8년 뉴스타파는 사이비 학술단체와 그들이 운영하는 약탈적 학술지를 취재 보도한 바 있는데, 교육당국과 범정부 차원에서 약탈적 학술지 근절에 나섰던 시점에 한동훈 장녀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논문을 양산한 거죠. 이게 업적 부풀리기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이고요. 편당 $5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장녀의 논문 투고가 학교 숙제 정리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한동훈 측은 답을 안 했다고 하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조국 장관을 털 때 본인 딸은 스펙 쌓기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만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완전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타인 자료를 무단으로 베낀 표절 전자책도 출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엄청난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는 고이 딸 사진 유포에 좌표 찍기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딸의 신상을 캐서 공개적으로 악플을 유도하고 조롱하고 외모평가하고 스토킹하자 하고 이런 주장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잘못에 대해선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이 애매모호한데 한동훈 후보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 전부터 압수수색도 당하고 자녀 이름 얼굴 다 돌아다니고 완전 난도질을 당했는데 본인 딸만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되냐, 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신상 털이를 공감하는 게 아니고요. 딸의 문제에 대해선 명확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선 한동훈 낙마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이창양처럼 혈세 먹튀 논란에 휩싸인 사람도 있죠. 자비로 갔던 박사 유학 기간에도 공무원 월급의 50%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고요. 나라 돈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개인 스펙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사 과정 기간에 유학휴직 제도를 활용해서 봉급의 절반을 받아왔다는데 한동훈, 원희룡, 한덕수, 정호영 이런 사람들에 가려져 있을 뿐
어처구니 없는 후보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비서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니 시작 전부터 국민의 축하 대신 국민의 비판 속에 출범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름을 올린 이시원 씨는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전직 검사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재명 후보가 어제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말 많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씨가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전 이재명 상임고문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국민이 곧 국가고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건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헛된 약속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거죠.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본인을 던지겠다는 거고요. 힘겨운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런 와중에 자칭 보수단체에선 귀양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보수라고 불리는지 아직까지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화요일 12시 서울역 광장, 2시 반 울산 통도사역 고래 조형물 앞, 3시 양산 평산마을 마을회관의 일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